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승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한일전에서 우리나라 젊은 야구 대표팀이 아쉬운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9회 동점을 허용하더니 10회에는 결국 역전을 당했는데요. 그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와 일본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프로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1차전. 우리 대표팀의 선발 장현식이 씩씩하게 공을 뿌립니다. 5회까지 비자책 1실점. 일본이 자랑하는 15승 투수 야부타는 무너졌습니다. 4회 김하성이 때린 볼 쭉쭉 뻗어서 왼쪽 담장을 넘어갑니다. 8회 1호 홈런입니다. 이정우가 친구의 일본 중견수가 우물쭈물. 우리가 4대1까지 앞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펜 투수들이 문제였습니다. 4대3에서 9회 등판한 김윤동의 볼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자를 계속 내주고 결국 4대4 동점. 우리 대표팀은 무사 1-2루 승부치기로 이어진 10회 초. 유지혁과 하주석이 차례로 2루타를 쳐냅니다. 7대4로 우리가 석점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덕주가 일본의 우에바야시의 석점짜리 동점 홈런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민호마저 끝내기 한타를 내주고 8대7. 일본이 웃고 우리 대표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시죠.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김재형,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축구대표팀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승전보를 전했던 신태용호가 이번에는 세르비아와 비겼는데요.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유율과 슈팅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복병 세르비아를 압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대 골키퍼 선방이 없었다면 적어도 한 2골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가장 긍정적인 건 역시 이제 유럽 울렁증을 우리가 이제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힘과 높이에 또 기술까지 갖춘 세르비아를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술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콜롬비아전을 포함해 2경기 연속 4-4-2 전형으로 나섰는데 이 4-4-2 전형은 이제 두 줄 수비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보통 전후 좌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이 4-4-2 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결국 쉽지 않은 전술인데 이 전술을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아주 정석대로 잘 수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번 평가전을 통해 투톱으로 이제 변신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콜롬비아전에서 2골, 또 세르비아전에서 골만 없었지 아주 위협적인 슈팅을 6차례 정도 보여주면서 최전방 공격수 때문에 고민이었던 한국 축구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결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A매치 2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두면서 10월까지 우리가 4경기에서 보였던 이 무기력한 모습에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헌신, 희생, 투지 이런 그 한국 축구를 규정했던 단어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콜롬비아나 세르비아나 이제 시차가 있었고요. 그쵸. 또 11월 한국 날씨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또 그리고 두 팀 모두 최정예가 아닌 1.5군에 가까운 멤버였다는 점에서는 두 경기 결과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월드컵 본선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루가 뉴질랜드와 치열한 플레이오프 끝에 러시아행 마지막 티켓을 차지했는데요.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는 예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드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페루가 이제 본선행 막차를 탔고요. 이러면서 내년 러시아에 모일 32개국이 이제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이제 본선에 올랐던 브라질이 20일에 연속 출전을 기록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가 60년 만에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월드컵을 본 이후로 이탈리아는 항상 나왔었는데 네. 저희 모두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쵸. 이탈리아가 출전을 했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탈리아의 연속 출전 기록도 이제 15회에서 이제 제동에 걸렸고요. 네. 이제 역시 관심은 32팀의 운명이 결정될 다음 달 1일 조추첨으로 이제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부터 이제 이 시드 배정 방식이 기존 대륙별 방식에서 피파 랭킹 기준으로 이제 바뀌면서 네. 우리나라의 이제 가시밭길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피파랭킹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뒤에 있는 팀은 사우디뿐이에요. 어느 조를 가든 우리는 최약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탈리아뿐 아니라 네덜란드도 일찌감치 이번 그 월드컵 본선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이런 강국들이 이 탈락하는 속에 우리는 지금 9회 연속 진출을 했죠. 정말 한국이 아시아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겨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우리가 이런 운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본선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좀 증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일본과 맞붙은 우리 대표팀이 끝내기 패배를 당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역전패였죠. 연장 10회 초에 석점 내고 10회 말에 넉점 내줬으니까 네. 이런 경기 뭐 많이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3회까지는 철저히 막혔습니다. 상대 선발 그 야부타 선수에게 노히트 노런으로 막혔는데 4회에 4번 타자 김하성 선수가 좀 본물을 터뜨려줬어요. 그래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띄워줬고 네. 하주석 투승 플라이 그리고 2, 3할루 기회에서 이정우 선수의 2타점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4대1까지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좀 쉽게 이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6회에 2점을 내줬고요. 그리고 9회 말에는 밀어내기 볼넷으로 결국 4대4 동점을 허용하면서 연장에 갔죠. 이번 대회는 WBC랑 똑같습니다. 10회 연장부터는 승부치기가 네. 이제 펼쳐지는데요. 10회 초에 대거 석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완전히 이겼구나. 이제 TV 꺼도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저도요. 있었는데 함덕주 선수가 우메바야시 선수에게 석점 홈런을 내줬고 끝내기 안타까지 좀 허용하면서 7대8로 졌습니다. 네. 뭐 그래도 우리 선수들 와일드카드 없이 젊은 선수들로만 라인업을 짰거든요. 그런 네.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칭찬해 줄 만하고요. 선발 장현식 선수가 5이닝 1실점 굉장히 호투를 펼쳤다는 점도 세대 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어제였죠. 이 대만을 꺾고 1승 1패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오늘 펼쳐질 대만과 일본의 경기 결과에 따라 우리 대표팀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임기영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무난히 타이완은 우리 대표팀이 이겼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일본이 타이완에 많이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 이제 일요일 결승전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큽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로 복귀한 황재균 선수가 결국 이 KT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또 NC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지난주에 황재균 선수가 수도권 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고 다니엘 김 위원은 LG 가능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수원이 연고지인 KT와 4년 88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뭐 많이들 뭐 루머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쵸. 100억 원 뭐 네. 돌파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FA 사상 6번째 그리고 타자 중에는 4번째로 큰 계약입니다. 네. KT가 3년 연속 꼴찌를 했죠. 그동안 좀 3루수 자리가 항상 골머리였어요. 그 자리에 정말 확실한 우승 거포를 영입하면서 전력 상승 효과를 크게 누려보게 됐습니다. 한편 NC는 전 볼티모어에서 뛰던 투수죠. 로건 베렛 선수와 총액 8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뭐 해커와 맨십 선수가 굉장히 잘 뛰어줬는데 재계약에 일단 실패를 했고 NC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됐거든요. 네. 두 선수가 다른 구단과 계약이 놔줄 수 있도록 또 NC는 놔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쇼트트랙 대표팀이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월드컵 4차 대회 마지막 대회인데요. 내년 2월 이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별 출전권이 결정되는 마지막 대회이고요. 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현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말 이틀간 종목별 결선이 열리면서 우승자를 가리게 될 예정이고요. 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당한 남자 대표팀의 각오가 더욱 비장하다고 하는데요. 올 시즌 금메달 2개씩을 획득하며 차세대 에이스로 떠오른 임효준 또 황대헌 선수가 부상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 출전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평창으로 가는 길이 밝아 보입니다.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잘 준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김재형,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1990년대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며 농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문경은 감독이 어느덧 감독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고의 3점 슈터에서 명장이 되기까지 문경은 감독의 농구 인생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초반이긴 한데 새로운 변화가 있었나요? 그 가드진의 최원혁, 정재홍 그리고 최준용 선수까지 이 김선영 선수의 공백을 3명의 선수가 내어주고 있고 또 용병 선수까지 해주고 있어서 1위도 노려볼 수 있는 아직 초반이지만 어느 팀마다 목표는 최종적으로 우승이고 저도 시즌 전에 조심스럽게 이 정도 국내 선수 멤버에 이 정도 외국인 선수면 최종 목표는 우승까지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면 부담이 더 커지나요? 아직도 이 한 팀의 수장인 감독의 자리가 더 배울 점도 많고 더 알아가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서 급해진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짧게 안 보고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라운드별 선수의 마음, 7년차의 경험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람보 슈터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이제는 완전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 추억이 됐고 뭐 아니면 도의 확률이 많은 게 슈터거든요. 팀을 확 올렸다가 할 수 있고 3점슛 잘못 던지면 확 질 수도 있거든요. 문경원이 코트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슛 던지는 걸 무서워하지 문경원이가 수비하는 걸 무서워하지는 않거든요. 저 선수가 던지면은 이길 확률이 많다. 그런 슈터가 돼야 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3점슛을 14개를 넣으면서 농구대잔치 기록을 세우는 날이 있어요. 그때 경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중국한테 홈에서 20점 이상만 지지 말자. 저희 선수들 사이에서. 형편없는 경기력만 보이지 말고 임했는데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펄펄 뛰고 막 끝나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느낌은 딱 어떠셨어요? 딱 들어갈 줄 알았어요? 사실 슛이 손에서 딱 날아가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수들에서 오른쪽을 삐지면 왼쪽으로 이렇게 좀 틀면 가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가 가장 편하게 시즌을 한 것 같아요. 이상민이라는 아주 특출난 가드에 서장훈이라는 최고의 센터랑 같이 경기에 나가면 그냥 농담삼아 저희끼리 신발끈을 맬 때 경기가 이겨 있어요. 그냥 농담삼아 순위를 매긴다면 당연히 이상민 감독이 1등이고. 외모적으로는 1위 순위는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잘생겼고 또 그 여자들로 하고 이 보호 본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어봐 보세요. 문경원 감독님 출연 보고 정말 황당. 너무 나이 차이 나는 20대 대학생 모습 나오니까 조금. 전 속아서 나갔어요. 이거 지금 방송 나가도 될는지 모르겠죠. 저도 이상민 선수도 미국에서 온다니까 저도 짜증이 많이 나서 저도 할 얘기가 있어. 저도 가겠다. 없는 거예요. 야 우지원 내려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대학교 3학년 MT도 한번 가보고 싶고 대학 생활을 너무 농구에만 하루 4번씩 너무 힘들게만 지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4년을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농구 선수 문경원이 아닌 대학생. 아니죠. 농구 선수 문경원도 하고 역시 농구가 아니면 문경원이 없으니까. 네. 앞으로 10년 뒤 문경원에게 또? 특허입니다. 저희 가서 한마디 경원아 이렇게. 일단 건강한 그런 문경원 감독이 돼 있어야 되고 모든 그 신인들이 우리 팀에 오면 저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감독이 돼 있었으면 한다. 건강해 있어야 된다.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